4.15 총선을 앞두고 우리 지역 후보자들의 주요 공약을 비교해보는 순서. 오늘은 잇따른 대산공단 화학사고에 대해 서산 해안선거구 후보자들의 공약을 비교해봅니다. 홍성 예산지역에서는 서해선 직결 등 교통인프라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후보자들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공약을 들고 나왔는지 비교해봤습니다. 최근 4년간 당진에서는 평택 당진항과 현대제철, 미세먼지 등이 화제가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방송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각종 매체에서 다뤄진 지역의 이슈를 살펴봤습니다. 천안에서 코로나19에 걸렸다가 완치된 50대 남성이 열흘 만에 다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충남도는 앞으로 모든 완치자에 대해 퇴원 후 일주일간 모니터링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4.15 총선을 앞두고 우리 지역 후보자들의 주요 공약을 비교해보는 기획보도 순서입니다. 서산 태안선거구에서는 잇따른 대산공단 화학사고로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후보들은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들어봤습니다. 정선영 기자입니다. 국내 3대 석유화학단지인 서산 대산공단은 현대오일뱅크와 한화토탈, LG화학과 롯데케미칼 등 60여 개 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상주 근로자 15,000여 명으로 대산 4사의 연 매출은 2018년 기준 74조 원이 넘습니다. 지난 30년간 지역 경제를 이끌어왔지만 각종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지난달 롯데케미칼 폭발 사고를 비롯해 최근 5년간 발생한 화학사고만 28건입니다.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대산공단 문제. 서산태안 국회의원 후보에게 대책을 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한기 후보는 기업에게 안전 투자를 독려하고 주민들을 위한 방호 장비 지급과 정기 안전 교육, 거주지 이주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서산시장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업들을 독려하여 노후 장비 빨리 고치게 교체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컨트롤 타워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가장 가까이에서 책임지고 있는 서산시장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 환경부, 고용노동부 등과 매듭을 빨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통합당 성일종 후보는 공장 노후 설비를 교체하고 사고 시 기술적으로 불길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재난 방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각 부처가 모여있는 서산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의 역할을 다시 정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화학 재난 대책 기구가 있는데 이게 수평적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행자부, 환경부, 산업부 각각 나와가지고 컨트롤 타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화학 재난에 대한 긴급 시에 지금 이 컨트롤 타워를 새로운 입법을 통해 가지고 이 부분이 잘 작동될 수 있도록. 정의당 신현웅 후보도 30년 된 설비 교체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산업단지 안전관리특별법을 첫 번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주에게만 책임을 맡길 것이 아니라 정부나 지자체가 지도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예, 제1호 법안이 산업단지 노후설비 안전교체법을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후된 시설을 교체하지 않는다면 이런 사고들이 계속 일어날 거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제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1호 법안으로 노후설비 교체법을 꼭 법안을 발의해서 안전한 서산을 만드는 데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대산공단을 만들겠다며 후보자 저마다 해법을 내세우고 있는 가운데 어떤 공약이 절박한 주민들의 표심을 사로잡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홍성 예산지역에서는 서해선 직결 등 교통인프라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후보자들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공약을 들고 나왔는지 한범호 기자가 비교해봤습니다. 충남에서 혁신도시 지정 다음으로 주요 현안으로 꼽히는 서해선 복선전철 직결 문제. 홍성과 예산이 출발지이자 도착지인 만큼 지역에서도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 여야 모두 당 차원의 해결을 약속했습니다. 그렇다면 홍성 예산 후보들만의 차별화된 공약은 뭘까? 더불어민주당 김학민 후보와 미래통합당 홍문표 후보 둘 다 전면에 내세운 교통인프라 공약은 KTX 철도망 구축입니다. 이를 통해 홍성에서 서울 용산까지 40분대에 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나아가 민주당 김학민 후보는 최첨단 정보통신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 하이웨이 등을 통해 중국과 북한을 연결하고 그 중심을 홍성 예산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에서 나가는 것뿐 아니라 주변에서 쉽게 올 수 있게 접근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며 이를 자신만의 창의적인 구상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스마트 하이웨이를 통해서 북한의 신의주를 거쳐 만주까지 갈 수 있는 그 스마트 하이웨이 중심이 바로 내포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중국과 한국의 가장 가까운 곳이 산동반도와 태안반도입니다. 이곳에 해저 터널을 만들 경우 육지로 나오는 것이 홍성 예산 내포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전 세계에서 우리 홍성 예산에 올 수 있는 거죠. 통합당 홍문표 후보는 수도권 전철의 홍성 예산 연장과 내포 버스 복합터미널 건설 등을 추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장항선 복선전철과 서해선 복선전철, 제2서해안 고속도로 등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며 경험이 많은 자신이 적임자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청회 토론회 간담회를 해서 필요성을 정부에게 촉구하고 그리고 여론을 찾아다니면서 예산을 확보하고 그리고 이 예산이 빨리 집행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경험, 경륜 그리고 인적인 능력 이런 것들이 두루 갖춰지지 않으면은 제가 예결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이 진행되는 맥과 추진의 방법 그리고 마무리를 어떻게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열악한 교통 여건 개선을 약속하고 나선 후보들. 주민 생활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공약 대결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각종 언론 매체에서 다뤄진 우리 지역의 핫 이슈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알아보는 시간, 빅데이터로 보는 지역 이슈입니다. 그동안 당진에선 어떤 키워드들이 이슈가 됐을까요? 김단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한민국 축소판이라 불릴 정도로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를 겪으며 성장해온 당진시. 최근 4년간 언론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당진 지역 이슈는 서해안 고속도로입니다. 2001년 서해안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수도권과의 1시간 안팎의 접근이 가능해졌는데요. 덩달아 기업 유치와 물류비 절감 효과도 가져오면서 당진시 발전을 이끈 중요한 요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2위에는 평택 당진항이 올랐습니다. 수도권과 중부권 대중국 거점항으로 떠오르고 있는 이곳을 두고 당진시와 평택시 간의 관할권 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땅은 오랫동안에 우리 당진의 100년 이상의 우리 당진 땅으로 알고 지내왔고 2004년도 헌법재판소가 충남 도계 및 당진 땅을 확정지은 이 땅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4조에 의해서 경계대로 당진권은 당진에 귀속시키고 평택 땅은 평택으로 귀속시켰으면 이러한 문제 사안이 발생하지 않는데 지역 내 제철소에 대한 이슈도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기준치 5배를 뛰어넘는 시아나수소를 배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지역에선 분노가 들끓었는데요. 또 10년간 근로자 30여 명이 숨지는 등 각종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가 됐습니다. 미세먼지와 대기오염 등 환경 관련 키워드도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충남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량 전국 최다라는 불명예를 갖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당진은 대기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이 밀집해 있어 더 심각합니다. 이렇다 보니 지난해에는 충남도에 미세먼지 전담 부서가 신설되고 부곡공단에는 미세먼지 실시간 측정을 위해 드론이 투입되기도 했습니다. 날짜랑 시간이랑 영상이 찍히는 그 타임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그 환경보전과 쪽에서 밑에서 검사한 시간대와 저희 드론 영상에서 나오는 연기와 비교를 했었을 때 이때 당시 두 가지의 자료를 다 취합을 한다면은 그 환경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조적인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밖에 화물차와 발전소, 철강업 등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언론 기사에 나온 주요 키워드를 통해 살펴본 당진 지역 주요 이슈들. 4.15 총선을 앞두고 선거 전에 뛰어든 후보들이 지역 현안에 대해 어떤 공약들을 내세울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입니다. 천안에서 코로나19에 걸렸다가 완치된 50대 남성이 다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도내 80번째 확진자로 지난달 2일 코로나19에 걸렸다가 26일 완치돼 퇴원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기침과 가래 증상을 보여 천안의료원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았으며 퇴원 후 열흘 만인 이달 5일 재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도내에서 코로나19 재확진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충남도는 앞으로 모든 완치자에 대해 퇴원 후 일주일간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남도 내 상당수 교회가 여전히 주말에 현장 예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도는 지난 5일 도내 교회 3,148곳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532곳에서 현장 예배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예배를 자제할 것을 요청했지만 오히려 지난달 29일보다 144곳 늘어난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73곳은 음식 제공, 출입 명단 관리 미흡, 마스크 착용 불량, 체온 미측정 등 방역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충남도는 지금까지 계도 중심이었지만 앞으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며 위반 상황이 심각하면 법대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신문 브리핑 굿모닝 충청 기사입니다. 도내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과 학부모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자 교육부는 오는 9일 중고등학교 3학년 학생부터 온라인 개학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은 2주 연기돼 12월 3일 실시됩니다. 수능 대신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야 하는 특성화고 학생을 위한 대책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등교 이후 실습 수업을 진행하는 집중 이수제 활용 공고가 전부입니다. 교육당국이 인문계학교 중심의 대책만 내놓다 보니 벌어진 사태입니다. 상황이 이렇자 특성화고 마이스터고교 3학년 학생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습니다. 지난달 30일 글을 올린 청원인은 코로나19로 공기업과 금융권, 대기업이 채용 일정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상반기 채용 일정이 모두 취소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하반기에 몇몇 기업들만 채용을 진행하게 되면 특성화고, 마이스터고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취업을 못하고 졸업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은 자격증을 취득해 전문성을 기르지만 대부분의 자격증 시험이 취소됐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5일 오후 1시 기준 2만 7천여 명이 동의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워드 프로세서와 컴퓨터 활용 능력 같은 자격증 시험 일정을 모두 중단했습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2주 더 연장하기로 하면서 시험 재개 시점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불안한 학생 심리와 교육 환경입니다. 특성화고 수업이 대부분 실습으로 진행됩니다. 온라인 수업 효과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지난달 말 논산의 한 고등학교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고3 학생과 학부모 요청에 교실을 개방했다가 들통나기도 했습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같은 날 23일부터 학습 지도는 중단됐습니다. 천안 지역 한 고등학생은 실습을 해야 하는데 온라인 수업은 사실상 도움이 안 될 것 같다며 우리도 똑같은 고3 학생인데 너무하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특성화고 3학년 학생들의 취업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커지고 있어 이를 줄이기 위한 지원책을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충남도가 공중보건의사를 의료 취약지에 배치해 코로나19 대응에 나섭니다. 도는 신규로 들어오거나 다른 도에서 전입 온 공중보건의 150명을 의료 취약지인 농어촌 지역 보건소와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등에 중점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역사회 감염 차단과 진단 검사를 위해 7일부터 선별진료소 등에서 근무를 시작합니다. 이번 배치에 따라 도내 공중보건의사 수는 모두 380여 명이며 전문의는 26명으로 지난해보다 14명 증가했습니다. 충남도가 1,500억 원 규모의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급을 이달 중으로 모두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도와 각 시군은 6일부터 긴급 생활안정자금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대상자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실직자 등으로 업체 또는 가구당 1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서산과 당진, 홍성, 예산, 태안 등 10개 시군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청양은 현금과 지역화폐를 절반씩 지급할 예정입니다.
정부 긴급 재난지원금의 경우 충남도의 긴급 생활안정자금과 중복으로 지원됩니다. 대상자는 소득 하위 70%이며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충남도는 정부가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자금을 송금하면 각 시군과 협력해 신속하게 지급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충남 지역 초미세먼지 농도가 2018년보다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초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26 마이크로그램으로 1년 전보다 23.8% 올랐습니다. 또 충남의 초미세먼지 나쁨일수도 2018년 52일에서 지난해 54일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수도권과 충북 등 5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세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당진으로 조사됐습니다. 충남교육청이 코로나19 여파로 도서관 휴관 기간이 길어지자 다양한 전자 콘텐츠를 제공하는 통합 전자도서관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통합 전자도서관 서비스를 이용하면 교육청 산하 공공도서관 회원은 PC와 모바일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전자책과 오디오책, 전자잡지 등 전자 콘텐츠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방법은 도서관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서부평생학습관 등 일부 도서관에서는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대출한 책을 택배로 보내주는 안심 도서 대출 서비스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산 예당 후 출렁다리 임시휴장이 오는 12일까지 연장됩니다. 휴장 기간 동안 예당 후 부잔교부터 출렁다리까지 출입이 전면 금지되며 야관 조명도 운영이 중단됩니다. 예산군은 코로나19 예방과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의 일환으로 출렁다리 임시휴장 연장을 결정했습니다. 서산시가 2022년까지 성남동 공동묘지 정비 사업을 추진합니다. 성남동 공동묘지는 도시 미관 저해와 지역발전 걸림돌로 작용해 정비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곳입니다. 시는 인구 증가로 인한 도심권 확장과 도시개발 계획에 대비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합니다. 청양군이 세종시와 함께 코로나19로 가격이 하락한 화훼농가를 돕기 위해 프리지어 소비 촉진 행사를 가졌습니다. 군은 지난 주말 동안 세종시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프리지어 900다발을 판매했는데요. 행사에 참여한 한 농가는 화훼농가를 돕기 위해 도시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 행사를 가질 수 있도록 기회를 줘서 고맙다고 전했습니다. 식목일을 맞아 홍성군 홍동면에서 무궁화와 호두나무 묘목을 마을 주민들에게 무료로 나눠줬습니다. 태극기 마을로 알려진 반교마을과 백동마을에서 무궁화와 호두나무 묘목 900주를 세대별로 전달했습니다. 김종희 홍동면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묘목 나눔을 통해 이웃사랑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화요일 충남 지역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일교차는 다소 크겠고요. 대기가 매우 건조합니다. 불씨 관리에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화요일 아침 최저 기온은 2도, 한낮 기온은 17도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청양이 2도, 서산 4도, 당진, 태안, 홍성, 예산은 5도로 예보됐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태안 14도, 서산, 홍성 16도, 당진, 예산, 청양은 17도를 나타내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지수입니다. 화요일 충남 지역 가끔 구름 많겠는데요. 빨래하기에는 무리 없이 좋은 날입니다. 세차 효과도 길겠고요. 자외선은 강합니다. 외출하실 때 선크림 잊지 말고 바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주간 날씨 살펴봅니다. 이번 주간에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대기가 매우 건조합니다.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낮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바다 날씨 살펴봅니다. 토요일 서해 중부 해상과 서해 남부 해상 모두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중부 0.5m에서 1m까지 일겠고 서해 남부는 0.5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